안녕하세요, 리랜모터스 한만영 과장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렌트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고객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날 수 있는 그런 사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실제 진행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대부분 상담을 이제 카톡으로 하기보다는 전화로 많이 하는 편이라서 카톡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국산차를 장기 렌트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흔히들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또는 저희 같은 에이전시 담당자들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듣는 단어가 이제 특판이라는 단어인데요. 특판 렌트를 진행을 했을 때 이번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서 그걸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문입니다. 작년 11월 16일에 이제 처음 문의를 주셨는데 왜 저 카톡부터 면허증이 나왔냐? 사실 처음은 전화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렌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월 렌트료는 한 달에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또 이걸 진행을 하려면은 심사를 볼 때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고, 설명도 잘해줬고 금액도 생각보다 싸게 나온 것 같다고 해서 바로 진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일은 하고 계신데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었고 소득도 이제 꾸준하게 동일하게 찍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신용 점수가 1등급으로 잘 관리를 하고 계셨고 딱히 심사를 보는데 문제될 게 없어 보여서 일단은 면허증만 제가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를 했고, 근데 자동차 영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좀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만 딱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심사를 봐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틀이 잡힙니다. 근데 요즘 리스 업체가 되게 많아지면서 신입 직원들도 많아졌고 그런 분들은 그냥 무작정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서 막 요구를 할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심사 막 들어가면은 괜히 큰일 납니다. 이제 면허증을 넘겨받고 견적서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국산차는 장기 렌트를 진행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대리점 재고를 잡아서 진행하는 대리점 재고, 두 번째는 렌트사를 통해서 발주를 넣는 특판 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고객님께서는 좀 차량이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싸게 나오는 특판 렌트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견적 산출이랑 함께 이제 뭐 발주 넣을 차량의 모델 그리고 색상, 옵션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한 번 더 보내드렸고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이제 발주 요청을 했어요. 두 번째, 여기도 카톡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발주 요청을 한 다음에 이제 고객께서 전화로 혹시 렌트료는 이제 자동이체 말고 카드 결제가 혹시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요거는 캐피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캐피탈은 자동이체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렌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것도 여쭤봐도 되나 싶은 거 편하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약 2주 정도가 지난 11월 말이 되면서 또 한 번 전화를 주셨어요. 내용은 이제 발주 넣었던 사양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고, 그리고 선납금을 혹시 넣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선납금 넣은 견적으로 보내드리고 발주 요청권은 이제 스마트 커넥터를 빼달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거 뺀 상태로 견적을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실수로 대리점 견적을 기준으로 짜가지고 다시 재산출을 해서 드렸고, 그리고 기존 발주를 취소하면서 변경된 사양으로 새 발주를 넣었는데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발주 넣은 걸 유지하면서 옵션만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존 발주권을 취소를 하고 새 발주를 넣어야 됩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출고 일정이 조금은 더 밀리게 되겠죠. 3번, 자 이제 12월 달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갑자기 고객님이 즉시 출고를 찾고 계시네요. 요거는 제가 K5를 출고를 도와드린 것도 아닌데 그냥 설명도 잘해주고 상담도 너무 잘해준다고 벌써 주변에 소문을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분께서도 이제 비슷한 차량으로 해갖고 좀 빨리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알아봐 달라고 하셨는데 카톡 보면 제가 재고 올린 게 12월 14일이에요. 그 사이에 텀은 설명을 안 하면 또 제가 재고를 못 잡는 좀 무능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중간중간 몇 개를 따로 알려드렸는데 화이트, 블랙, 뭐 인터스텔라 그레이까지 세 가지 막 찾아서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래비티 블루로 하고 싶대요. 그래비티 블루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일에 돼서 좀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화이트나 블랙도 괜찮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마저 보내드린 거예요. 다음, 뭐 소나타도 하나 나와갖고 또 추가로 안내를 드렸는데 결국은 K5로 선택을 해주셔서 나중에 이제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요분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 잘 기다리시다가 이제 1월 3일이 되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뭐든지 또 이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은 또 하루라도 빨리 사고 싶고 빨리 쓰고 싶고 하듯이 처음에는 잘 기다리겠다, 기다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몇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게 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쉽게도 근데 이런 것들은 배정일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은 내가 몇 번째고 언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안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5번, 아무래도 이게 대리점에서 구매를 한 게 아니고 렌트사를 통해서 이제 발주를 넣고 기다리다 보면은 뭐 순번이라던가 생산 일정에 대해서 렌트사 측에서도 고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한 명씩 응대를 안 해주기 때문에 혹시나 뭐 또 좀 특별한가?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대리점이랑 동일합니다. 말 그대로 나 대신 그냥 렌트사에서 대신 발주를 넣은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건 없고 순차적으로 생산이 되면은 그 배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요 고객님께서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4개월 정도 안내를 받았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기간보다 조금 빨리 받았다는 분들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차가 나옵니다가 아니고 4개월 정도 기다리세요라고 처음에 안내를 받았고 생산 일정에 따라서 뭐 4개월 기준으로 전후로 빨리 나오거나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받은 경우일 거예요. 차량이 급하신 분들은 성구매나 대리점 재고를 체크해가지고 출고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6번. 이번 카톡은 이제 혹시 K5로 발주를 넣었는데 자기보다 조금 더 먼저 넣으신 분들이 혹시 지금 받으신 분이 있냐 아니면은 뭐 나온 분이 있냐 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진행하셨던 분은 앞으로 2분이 더 계셨었는데 그 2분도 아직 배정이 안 된 상황이었죠. 그거 비슷합니다. 시기적으로 또 연말이기도 했고 또 이제 연초로 넘어오기도 했고 이럴 때는 쉬는 날 많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해갖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진 못했었어요. 막 거짓말로 이 핑계 저 핑계 될 바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또 변경된 사양이 제대로 들어간 건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렸고 7번. 자, 이제 대망의 배정날 배정이 됐습니다. 2월 8일에 제가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곧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이제 외부에 계셔서 서류를 바로 준비는 못해드리고 2월 9일 다음 날에 서류를 준비를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10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전화로 대표님께서 저한테 혹시나 선납금을 빼도 되겠냐, 앞전에 선납금 넣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보증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딱히 문제는 안 됐었으니까 제가 그럼 그동안 혹시 신용점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웬걸 개인적인 일로 목돈이 필요하셨나봐요. 갑자기 1월 달에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출이 들어가면은 한도가 또 내려가고 심한 경우는 한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신용점수를 보니까 900점대를 잘 유지하시다가 하필 1월이 돼서 800점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당시 처음에 첫 심사 볼 때는 900점 기준으로 심사를 봤었으니까 제가 이거는 심사에 조금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몰라서 재직증명서가 발급 가능한지 여쭤봤고 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 보니까 통장 입출금 내역이 약간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접수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먼저 확인을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먼저 이걸 이해를 똑바로 해야지 접수할 때도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소득이 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8번. 잘 살펴보니까 이제 통장 잔고도 꽤 있으시고 또 입금 내역도 꽤 많으셔가지고 이걸 모두 취합을 해서 제가 접수를 했어요. 이후 이제 심사 해피콜을 받으시고 2월달 기준으로 견적을 산출해가지고 또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월납이 올라간 거예요. 렌트료가 올라갔어. 아니 난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손도 안 댔어. 근데 올라갔어. 처음 조건 그대로 산출했는데 왜 바뀌냐고. 이게 집중하세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은행권에서 나오는 대출들은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기준금리라는 걸 결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이걸 토대로 이제 각 은행들에서 내부 금리가 정해지는데 이게 조달금리라고 합니다. 하필이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간 상태니까 당연히 결론적으로 조달금리 또한 올라가는 구조인 거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네이버 검색해보시면은 그래프가 나오니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첫 상담 당시에는 이제 11월이니까 오르지 않아서 0.75% 기준이었어요.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하니까 0.5%씩 계속 오른 거예요. 지금 1.25%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럼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조달금리도 오르지. 근데 이런 거 안에 영업사원 많이 없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을 이제 진행하기로 한 캐피탈에서 렌트 보험료까지 인상이 됐대요. 난 진짜 손도 안 댔는데 기준금리가 오르고 조달금리가 올라서 힘든 상황에 렌트 보험료까지 오른 거야. 렌트 보험료 제가 못 건드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사까지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저 당시 진짜 저 멘탈 나갈 뻔했습니다. 사실 마음을 잘 추스리기 견적을 뽑아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진짜 화를 낸 건 아니고 그냥 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뭐 48개월로 가는 건 어떻겠냐, 월납이 조금 더 낮아지긴 하니까. 근데 또 사정이 있어서 3년만 딱 타야 된대요. 뭐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 또 이제 서로 믿고 있었는데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근데 또 그 사이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견적도 또 받아오셨어요. 여기 보면은 받아온 것도 저랑 비슷해요. 난 진짜 안 건드렸어. 난 내가 막 마진 챙기고 이런 게 아니야. 안 건드렸어. 저도 이제 막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11번. 저도 이제 딱 전화로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낮춰 볼게요. 낮추긴 뭘 낮춰. 마진 다 뺐지 그냥.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마진이 좀 많이 찍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노마진은 아니에요. 저는 그 누구한테도 노마진으로 차 안 드려요. 대신에 그냥 일하는 만큼만 챙겨가겠다.
진짜 합리적인 가격으로 딱 드리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싸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비교도 막 하시는 분인데 애초에 뭐 제가 비쌌으면 저한테 이렇게 기다리지도 않으셨겠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동안 이제 믿고 잘 기다려 주시기도 했고 또 친구분도 소개시켜 주셨으니까 제 마진 다 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만 하겠다, 요거는 이해를 좀 해주셔라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 맞다, 대신에 친구분 거는 이렇게 안 된다, 친구분 거는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그냥 제가 딱 일한 만큼만 갖고 갈 테니까 잘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마무리하고 이제 견적을 새로 올려드리면서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상납금 조금 들어갔어요. 결국에 작업도 이제 직접 하시느라 샵까지 따로 예약을 미리 다 해두셨고, 저도 이제 어찌됐든 좀 딜레이가 됐으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조금 바삐 움직이느라 직접 방문은 못하고 대신에 몇 가지 정보를 받아서 전자약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거 되게 좋아요. 어차피 저는 언제 한번 얼굴을 뵈러 갈 겁니다. 이제 12번 일은 다 했는데 공장에서 차를 안 빼줘요. 기아 그 공장에서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계속 캐피탈 전화해서 언제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차를 안 빼준대요. 걔네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또 며칠이 조금 딜레이 됐다가 이제 18일 딱 점심쯤 샵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드디어 들어갔어. 이제 인수 확인까지 전부 다 끝냈고, 이제 나중에 주차 등록할 때 이제 필요하니까 제가 렌트 계약서까지 전달을 해드리면서 모든 일정 마무리가 됐어요. 짜잔! 지금까지 이제 특판 렌트 실제 출고 사연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의도를 했든 간에 안 했든 간에 견적은 매달 다르게 산출이 될 거예요. 수입차도 비슷해요. 할인이 매달 계속 바뀌고, 요즘은 심지어 옵션 빠진 물량들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차량가도 계속 바뀝니다. 그나마 뭐 전달과 똑같으면 다행인 건데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국산차, 수입차, 리스, 렌트 조금 나는 잘 모른다, 상세하게 설명받고 싶다, 기분 좋게 진행하고 싶다, 연락처 올려놨으니까 한과장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